초아 안녕하세요.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초아 10월 2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락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면 항상 그 다음에 급락이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세요. 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왜 그런 관점을 가져가셨나요? 왜 떨어졌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왜 하락을 했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장세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금요일은 항상 중요한 날입니다. 특별한 이슈들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금요일의 장세가 주말까지도 이어지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하락이 지금 나스닥과 함께 커플링이 다른 때보다 더 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상 보면 이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채권 이런 주식 이런 것들은 나눠 봤을 때 전체적인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상에서 비트와 주식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자산으로 많이 판명이 되고 그래서 같이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같이 커플링이 되어서 다른 것들이 볼 게 많이 비트코인 쪽은 없죠. 그래서 나스닥과 함께 커플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래 카톡방 링크 타고 오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어제 낮입니다. 어제 낮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거시적인 경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게 되고 테슬라에 이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보다 일주일 먼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승의 재료로서 사용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재료가 사라졌기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장외 발표였기 때문에 시작하면 바로 이제 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의 가격이 진짜 현재 곤두박질 쳐져 있죠. 그래서 제가 하락을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하락할 것이니 이제 좀 매수하시는 분들 조심하시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것도 1시간봉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올라가다가 떨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은 물음이가 오셨어요. 아니 하락한다더니 왜 오르나요? 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나서 역시나 좀 조심하셔야 할 그런 타점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같이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유는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게 된 것도 있고 상승 재료의 소진 첫 번째 이유죠. 이게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엔화가 지금 굉장한 상승을 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올랐는데요. 지금 150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일본의 국채 매도로 좀 이어지게 되고 그럼 국채에 대한 유입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실제로 어제 거의 3% 가까운 상승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채가 오르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서의 유동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나스닥이 떨어지죠. 주식과 비트코인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나스닥과 강하게 지금 같이 가는 입장에서는 같은 하락을 좀 반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게다가 이거 영국의 총리 사임이 지금 파운드 하락에 조금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지금은 엔화에 조금 집중하실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게다가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사실 조금씩 이거 보시면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좀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는 실제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주간마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겠지만 크게 중요하다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예측치보다는 이제 조금 항상 높게 나와서 고용시장이 조금 이제 천천히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금리 인상 천천히 될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희망감도 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측치보다 실제치가 조금 이번에 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실업이 많이 된다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지표가 나오다가 조금 빨간표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좀 이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원인들로 지금 비트코인은 하락을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 18.9K 부분이 강력한 지지로 이렇게 제가 계속 이제 작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지지선이었던 부분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좀 바뀌거나 지지로 또 바뀌거나 이렇게 좀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많이 뚫지 못하게 되었던 이 구간을 지금은 강력한 지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K를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에서 또 19.4K의 저항이 있어요.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말까지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하락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자로 못 올라가는 건 물량을 다 모으고 올라가야 되는데 애매하게 이렇게 횡보하는 장에서는 크게 위아래로의 변동성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쑥 빠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저는 그 라인을 이 파란색 라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18.5K 부근까지 떨어져도 상승의 관점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 동안의 장세는 사실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에 같이 커플링이 되어 가는데 나스닥의 모습 자체가 저항대에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말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월요일 날은 보통은 그걸 되돌림으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시총이 무거운 아이들이 같이 따라간다는 것 아시죠? 그 주말 동안에는 무거운 애들 위주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 또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같이 좀 체킹해봐야 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거래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코인베이스가 USDC의 구매 수수료를 폐지했다고 하고 바이낸스의 거래 수수료를 제로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소의 전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업비트의 사람들이 매수 매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동량이거든요. 유동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구매 수수료나 이제 거래 수수료가 이제 제로가 됐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수수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당연히 유동량을 여기로 빨아들이겠죠. 그래서 업비트나 빗썸 같은 이제 이런 코인 거래소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방금 전에 봤던 이런 대형 거래소로의 유입을 좀 증가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게 딱히 코인 같은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가 싸거나 좀 많은 혜택이 된다 하면은 이제 많은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수수료 자체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좀 많은 유동량을 좀 흡수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도 같이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이 보시면 이번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코인베이스가 법정화폐를 통한 USDC 구매 수수료를 폐지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후에 얘기할 테더가 브라질 전역에 2.4만 대 ATM 해가지고 USDT를 이제 인출하고 넣고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USDT와 USDC에 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바이낸스가 먼저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를 0으로 만들기도 했고 사업을 굉장히 확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나가서 바이낸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낸스는 중국계와 연결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신규로 좀 진입하는 그런 나라들을 지금 아프리카나 브라질 쪽으로 많이 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 좀 이제
굉장한 상승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특히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 1700%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 했죠. 여기는 사실 90%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은행 계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일을 하고 이제 송금을 하는데 문제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쪽을 좀 많이 거점을 삼았던 것이고, 플러스로 브라질을 또 시장 공략을 한다는 말을 이번 연도 초부터 지속적으로 내왔습니다. 근데 브릭스죠. 브라질은 이제 같이 이제 중국과 같은 선상에 있다. 그리고 같이 좀 걸어가고 있다. 이런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코인베이스나 이런 그런 큰 거래소, 대형 거래소가 이제 자신들이 밀고 있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이제 유입을 조금 계속 유도를 하는 것이다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도 계속 실적 부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객이 이탈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가상화폐 또 급감하니까 코인베이스가 전체 인력의 18%를 한 번에 해고한 적이 있습니다. 한 1100명 정도를 한 번에 해고를 했는데, 그때 역시도 조금 힘들어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한 번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전에도 이제 좀 가상화폐 빙하기가 있을 때도 똑같은 뉴스가 똑같이 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더가 USDT가 어쨌든 브릭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같이 좀 이제 성장을 같이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과연 무엇을 이제 같이 갈까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구글 클라우드랑 코인베이스가 손을 잡고 같이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베이스가 과연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코인베이스는 USDC, 누가 봐도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 구글 클라우드까지 같이 손을 잡은 거고, 이제 방금 전에 봤던 테더, 바이낸스 쪽은 아프리카나 브라질 쪽에 계속 지속적인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신흥 경제국이라고 해야죠. 지금 이제 다시 성장하고 있는 신흥 경제국들과 미국의 조금 그런 전쟁이다라고 보여지고, USDT와 USDC의 싸움이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키고자 하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수수료를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모습들 자체가 어쨌든 우리 한국 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성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우리 어제도 같이 짚어봤는데 올랐던 코인들이 대부분 이제 300억짜리 시총이 1,000원 미만의 그런 작은 코인들인 이유가 사실 유동성 자체가 많이 빨아들여졌기 때문에 사실 같이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음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현재적인 상황은 이제 USDT와 USDC의 싸움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모든 코인으로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시작되는 곳입니다. 자금의 이동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처음에는 법정화폐였겠죠. 그러다 스테이블 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더가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장성 코인으로 가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이 루트를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자신들이 조금 연동이 되어 있는 곳들 위주로 자꾸 이렇게 유입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 자체가 이제 기관들이나 이제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이나 어쨌든 이루고 싶은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체가 뭐 코인의 빙하기인가요? 망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를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기관의 매수가 자꾸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장기 투자자들도 뭐 유리한 구간이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상승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 어떤 타점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냐면, 사실 바닥권에서는 매수를 못하는 건 모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5K만 잘 지켜준다면 어쨌든 상승으로 인한 이제 좀
그래도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합니다. 여기만 깨주지 않으면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이게 여기서 뚫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금토일 장이 좋지 못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나스닥 장이 선물장이 오픈이 될 때 같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회복하는 구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브라질과 중국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싸움에서는 지금 현재 누가 돈을 가장 많이 좀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어느 돈이 좀 유통이 되느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리플이나 이런 무거운 코인들에서의 좀 이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이 왜 일어나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뺀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셔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 리플과 이런 아이들이 지금 좀 이탈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강한 매도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진입하기에는 사실 물량을 모으는 과정이 조금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같이 파악해 보셔야 되는 건 이제 다시 칠리즈라든지 아니면 중국 계열 코인들의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킹해 보시고 같이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올렸던 영상들과 조금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제 중간에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경우에 성장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 지금 2달 정도 만에 265%의 사용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조금 더 많은 성장을 일어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태클도 들어올 거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그런 중앙화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혁신을 이끄는 그런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요일이라서 사실 크게 이슈라고 꼽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조금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 주말 동안도 그 관점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토일 동안 좀 잘 보시고 나서 좀 매집을 하시거나 좀 매수를 하시거나 하시면 여기에서 좀 살짝의 반등을 조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오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코인들이 거의 5에서 6%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계속 매도를 어쨌든 사인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다고 해서 계속 이걸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조금 수익이 나시면 조금씩 매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그런 익절가 꼭 잡아두시고, 그리고 모르겠다면 아래 하단 링크에 있는 저희 카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주말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다고 하니 조금 더 푸근한 날씨가 좋으니 조금 외부 활동도 하시고 본인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비트초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촛바.